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방전위증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그런 댓글이 아주 많았습니다. 척추뼈가 앞뒤로 이렇게 어긋나는 병인 전방전위증은 그 이름만 들어도 좀 겁나지 않습니까? 전방전위증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방전이가 있는 분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전방전이에 대한 추천하는 그런 동작이나 운동이 정선근 TV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이 다른 선생님들한테서 처방을 들은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신전 운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배를 내밀면 안 된다. 요추전만은 전방전이에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윌리엄스 운동을 꼭 해야 되고 허리를 많이 구부려야 돼. 이렇게 고명하신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전방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요추전만 하고는 상극이다. 요추전만 하면 전방전이가 나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듣고 오십니다. 정선근 TV에서 드리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시니까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외 유명 유튜브의 전방전이증 운동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윌리엄스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더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백년허리 영문판이 아직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방전위증이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스폰딜로리스테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말 자체가 좀 무섭죠. 허리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척추뼈가 밑에 천골이라는 게 있는데 천골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서 있을 때 기울어져 있고, 사실은 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는 기울어짐이긴 한데요. 이 기울어짐 때문에 체중이 척추에 실릴 때 척추뼈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미끄럼을 타는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그 힘을 너무 세게 받고 또 그 힘을 받는데 그걸 제어할 만한 여러 가지 근육, 인대, 디스크, 후방관절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척추뼈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척추뼈의 전방전위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스폰딜로리스테시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S1 1번 천추뼈에 비해서 5번 요추 L5가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진 게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더 크게 보면 왼쪽이 정상적인 배열을 보이는 데 비해서 오른쪽은 배열이 이렇게 깨진 이 부분이 바로 전방전위증이 있는 부분이고,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뼈까지 같이 손상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전방전위증의 종류는요, 협부결손형이라고 해서 척추뼈를 잡아주는 양쪽에 후방관절에서 척추뼈로 가는 이 협부라는 부분에 이렇게 깨지는, 결손이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대부분 5번 요추하고 1번 천추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요. 선천성이 많아서 6살쯤 애들의 4.4%가 이런 협부결손이 있는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것이죠. 정상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른이 되면 협부결손이 있는 정상인이 한 6% 정도 되니까 한 1.6% 정도는 후천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거나 어릴 때 말타기 같은 거 하면서 누가 뛰어 올라와서 허리에 꽝 친다든지 할 때 그런 강한 충격을 받을 때 생길 수도 있고, 혹은 허리를 심하게 쓰는 동작, 협부결손이 후천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5번의 협부결손이 많이 오고 4번도 좀 5번만큼 많지는 않지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퇴행성 전방전위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오른쪽에서 보이는 경우. 이때는 4번, 5번 사이에 제일 흔히 보이고요. 퇴행은 보통 디스크의 퇴행, 후방 관절의 퇴행 이런 걸 통해서 전방전이가 오게 됩니다. 전방전이가 이름이 아주 어렵고 뼈가 어긋나고 해서 겁나지만 정상인에서 꽤 많습니다. 남자는 한 5%, 여자는 더 많아서 한 10%에서 전방전이가 있습니다. 아픈지 모르고 사는 거죠. 보통 전방전이가 있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 통증은 보통
디스크가 찢어져서 생기는 디스크성 통증, 그 다음 디스크 탈출이 같이 일어나므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방사통도 생길 수 있고요. 후방관절이 손상이 되면서 후방관절증도 올 수 있고, 또 디스크가 손상이 되고 앞으로 전방전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 증상도 생기고, 그 협착은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협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다른 디스크 손상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경과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방전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속도가 매우 느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년간 추적 관찰한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그 속도가 아주 느리더라. 그리고 전방전이가 심해지더라도 아주 일부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후방관절 뒤에 이 각도 때문에 퇴행성 전방전이가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퇴행성 전방전이가 일어나는 많은 경우는 대부분 디스크 손상이 동반이 됩니다. 이게 전방전이의 결과일 수도 있고 전방전이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해외 유튜브들, 또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윌리엄스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989년도에 나온 논문 하나 때문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 보면 윌리엄스 운동, 그러니까 골반을 뒤로 젖혀서 등으로 방바닥을 누르라 하는 윌리엄스 운동하고, 요거는 맥켄지의 또 구부리는 운동이죠. 허리를 많이 구부리게 하는 이런 운동, 이 두 가지를 시킨 그룹과 슈퍼맨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엎드려서 엉덩이 근육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뒤로 막 들어 올리게 하는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허리를 뒤로 젖히는 근력 강화를 시킨 그룹에 비해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게 한 이런 그룹에서 훨씬 더 3개월, 3년 후에 성적이 좋더라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훨씬 적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문제는요, 허리를 구부리게 한 사람과 뒤로 젖히는 근력 강화를 시킨 두 그룹만 비교를 했지, 운동을 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 대조군도 없고, 혹은 척추 위생을 열심히 한 그룹과의 비교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척추 위생을 많이 한 그룹을 넣었더라면 그 그룹은 아마 여기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3개월 정도면 척추 위생하면 전방전이도 거의 통증이 없어지고요.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거의 뭐 1명, 2명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체에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 연구를 자세히 보면요,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방전이의 문제는 요추전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43명의 누워서 절대로 못 걷는 사람, 아마 식물인간 상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척추 분리증이나 전방전이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원숭이한테는 전방전이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 하면서 참고 문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원숭이들한테 다 가서 물어봤는지, 원숭아 너 전방전이로 인해서 혹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나 방사통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 문헌이 없어서 참 애매한 그런 상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요추전만을 없애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윌리엄스가 말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이 환자분이 지금 4번, 5번에 전방전이가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MR을 찍으면 살짝 보이죠. 구부려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이렇게 4, 5번 뼈가 더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훨씬 더 전방전이가 이토록 많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방전이가 있는 분들을 앞으로 구부리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절대로 못 구부리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구부리지 않고 허리를 뒤로 신전해야만 됩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은 서서 허리를 뒤로 신전한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그림인데요. 엑스레이입니다. 서서 뒤로 신전하기 전하고 비교해봐도 이게 신전을 하게 되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이만큼 전방전이가 있다가 뒤로 젖혀지면서
다시 4분뼈가 5분뼈 위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전방전이가 심한 사람들일수록 허리를 뒤로 많이 신전해야 됩니다. 전방전이에 대한 운동치료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뭅니다. 이 두 연구는 시나키 그룹에서 나온 같은 연구입니다. 오설리반이라고 호주에 있는 연구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94년도인가 스프라시라고 와인스틴 그룹의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허리를 익스텐션, 신전을 시켰더니 점수가 좋아지더라. 이 점수는 15개의 동작에 의해서 통증이 나오는 걸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 운동을 했더니 한 달만 해도 많이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딱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 이 메이오 클리닉도 워낙 좋은 병원이니까 89년도에 나왔던 그 잘못된 연구,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진 그 연구에 모든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골반 경사라는 게 있어서 이게 척추뼈가 미끄럼을 타고 앞으로 내려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강하죠. 물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친구는 보십시오. 일어서면 골반 경사가 거의 수직입니다. 미끄럼도 이런 미끄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골반 경사를 줄이도록 보통 시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골반을 돌리지 말고 골반을 뒤로 돌려야 돼. 이렇게 배우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반을 뒤로 돌린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많은 전방전이증 환자들의 이런 골반의 위치가 다 다른데요. 그게 왜냐하면 골반 자체에 생긴 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고관절의 중심하고 천추뼈 윗부분의 절반을 90도로 지나가는 이 선과의 각도를 잰 이 요각, 요게 바로 펠빅 인시던스라고 그래서 골반의 모양입니다. 골반 경사 정도는 이 펠빅 인시던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 플러스 척추 디스크의 상태, 그 다음에 주변 근육의 상태랑 굉장히 강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골반 경사를 무조건 줄이게 되면 척추 디스크의 요추전만이 없어지면서 디스크 앞쪽이 찌그러지면서 디스크 손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실제로 전방전이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에서 나오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반을 뒤로 젖혀서 요추전만을 없애려는 그런 자세는 전방전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시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방전이증의 나쁜 운동은요, 요추전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스트레칭들,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쁩니다. 누워서 침대를 등으로 누르는 이 자세, 이게 윌리엄스가 만든 자세인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누워서 허벅지를 당겨서 골반을 뒤로 돌리겠다,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시나키가 메이오 클리닉에서 1989년도에 보여준 것처럼 허리를 뒤로 젖히는 이런 근력 강화 운동 자체가 전방 전이증으로 인한 디스크 손상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복근 운동도 그 과정에서 디스크 속에 있는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디스크는 점점 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전방 전이증의 좋은 운동은요, 다른 디스크 손상하고 똑같습니다. 전방 전이증은 다른 디스크 손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손상된 디스크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다른 디스크 손상에 비해서 아주 오래된 디스크 손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뿌리는 같은 거죠. 약간만 특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전 동작 아주 중요하고요. 쿠션 놓고 누워있는 이런 척추 위생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을 꼭 하고 싶은 분들은 백년운동에 나오는 아프느리 백년운동 2단계를 중심으로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그 2단계를 자세히 보시면 다리 벌리는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이고, 이 엉덩이 근육 강화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 입이 다 아프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엉덩이 근육 강화 아주 중요합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흉뇨근막을 위에서 잡아주는 활배근 운동, 아래로 당기기,
렛풀 다운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고무밴드를 가지고 운동하시고요. 뒤꿈치 들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